하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공정으로서 스피닝, 캐스팅, 필름 브로잉 공정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의 특징으로는 어떤 인계점 이상에서 방사 감면적이나 어떤 텐션이나 스페이스가 어떤 주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파라미터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저기 R로서 드로우 레이셔인데, 드로우 레이셔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테이크업 포지션에서의 속도와 스피너에서의 속도의 비로서 정의가 되는데, 이 연심비가 어떤 인계점 이상이 되는, 즉 테이크업 포지션에서 어떤 인계 속도가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저가당겨주고 있으면, 저가당겨줄 때 이제 연심 공면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아래 보시는 그림과 같이 시간에 따라서 스핀 라인이 다음과 같이 주기적인 고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테이크업 포지션에서 같이 안정성 기준식을 제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유도 과정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고 또 자세한 설명은 또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안정성 기준식은 비선형 과도 응답으로부터 저희가 구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좀 간단하게 리니어 어널리시스의 아이겐 펑션 데이터, 즉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 데이터로 이런 식의 예측 가능한지 살펴보고 좀 더 간단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연신공명의 바이퍼케이션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는 공정을 등원 방사 공정, 기본적인 등원 방사 공정을 했고요. 여기서 구성 방정식은 뉴토니안 유체와 또는 점탄성 유체의 판텐테너 유체를 사용하였는데 주로 뉴토니안 유체에 대한 결과를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석 방법을 위해서는 저희가 피리어딕 솔루션이나 또는 링크 사이클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기존에 일반적으로 이런 링크 사이클은 처음에 디스터번스를 주고 스테이트 베리어블에게 나중에 어떻게 이볼루션 되는가를 살펴보는 다이나믹 트랜지트 시뮬레이션을 주로 행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지금 바이퍼케이션 어널리시스에 많은 단점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서는 우선은 스테디 오시레이션까지 도달할 때, 즉 링크 사이클까지 도달할 때 많은 타임 피리어드가 필요하고요. 단지 또 여기서는 그 스테이블 리미트 사이클만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바이퍼케이션 다이어그램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아크렌스 컨티뉴에이션 스킨을 사용한 퀵 타퍼레터 뉴턴 메소드를 사용하여서 이런 분석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분석으로부터는 저희가 타임 피리어딕 스테이츠와 거기에 대응되는 그 피리어드를 이제 직접 바로 계산을 하고요. 또 이런 계산 와중에서 저희가 모노드로인 매트릭스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는 리미트 사이클 그 자체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컨티뉴에이션 스킨을 사용해서 바이퍼케이션 파라미터를 변화시켜감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피리어딕 솔루션들을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스킨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 스킨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은 타임 디펜던트 버블 이퀘이션을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벡터 폼으로 간단화시킬 수 있는데, 이때 Q 벡터는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나타내고 여기서 R은 드로우 레이쇼를 나타내는 어떤 파라미터를 뜻합니다. 여기서 리미트 사이클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기성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때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한 주기 이후에서도 자기와 같은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필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특히 이 경우에 피리어드로 시간을 무차원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하였고요. 특히 이런 식으로 이제 풀 때 스테이트 베리어블의 어떤 피리어디스티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레지듀얼 셋을 사용하였고, 여기서 타임 피리어딕 스테이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한 변수를 고정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 이퀘이션으로 어떤 변수 하나를 딱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도 아크렌스 컨티뉴에이션 스킨을 사용했는데, 다음과 같이 아크렌스 S가 변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드로우 레이쇼와 피리어드와 스테이트 베리어블 타임 피리어드 그 스테이트들이 동시에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을 사용을 해서 이 세 식을 이용해서 크레이터 파레토 뉴턴 메소드로 저희가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이런 계산 와중에 자코비안 매트릭스 안에 저희가 모노드로인 매트릭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모노드로인 매트릭스로부터 리미트 사이클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매트릭스에서 구한 아이겐밸류를 특별히 프로켄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데, 이
이런 아이겐밸류에서 하나는 반드시 1이라는 아이겐밸류가 나와야 되고 그 나머지 아이겐밸류 값들이 유니트 서클 안에 존재하는지 그 범위를 밖으로 벗어나는지에 따라서 이 리미트 사이클 안정성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은 왼쪽 그림에서는 한 주기 동안에 테이크업 에어리어의 어떤 그 리미트 타임 피리어딕 솔루션으로 이제 구한 것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 온셋 포인트가 R이 20.28입니다. 지금 조건에서는 지금 온셋 포인트보다 더 큰 조건으로서 리미트 사이클이 존재하는 구간인데요. 이 조건에서 R이 드로우 레이쇼가 점점 커질수록 그 피리어드가 진동 주기가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이 거동이 점점 스큐해지고 앰플리튜드가 굉장히 커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각 공정 조건에서의 어떤 프로킹 멀티플라이를 살펴보면은 그 오른쪽 그림과 같은데 이런 경우 아이겐밸류 리얼 값과 허수값을 이제 플러스 라인인데요. 모든 공정 조건, 모든 각 공정 조건에서 그 아이겐밸류가 프로킹 멀티플라이가 유니트 서클 내에 존재해서 이 리미트 사이클은 안정하다는 것을 판명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연심비가 점점 증가할수록 그 아이겐밸류 값들이 점점 그 원점 근처로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봐서 더욱더 R이 커질수록 더욱더 안정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로부터 저희는 바이피케이션 다이어그램을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는데 이때의 바이피케이션 파라미터는 드로우다운 레이쇼가 되겠고 Y축은 그 테이크업 에어리아의 어떤 주기적인 변화의 앰플리튜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온셋 포인트 20.28을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연심비가 커질 때 솔루션이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는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으로서 이거는 언스테이드한 거고요. 그 다음 이쪽 위로 가는 이 솔루션 브랜치는 지금 리미트 사이클 솔루션 브랜치로서 이쪽은 안정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미트 사이클 구간에서 온셋 포인트부터 R이 점점 커질 때 그 트랜지언트 거동을 이제 각각 표시를 하였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트랜지언트 거동이 사이노소이달에서부터 점점 스큐드된 모습으로 바뀌고 있고 앰플리튜드가 점점 커지고 진동 주기도 커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바이피케이션 파라미터를 증가시켜가면서 다른 솔루션 브랜치가 있을까 하고 계산을 했는데 그런 다른 브랜치는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결과로부터 이런 연신공명 현상은 슈퍼크리티컬 호프 바이피케이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서브젝트는 웨이브 프로퍼게이션에 관한 건데 이처럼 슈퍼크리티컬 어떤 진동이 개 내에 존재하게 될 때 이 방사사선에서 다양한 많은 그 키네마틱 웨이브들이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키네마틱 웨이브 중에 안정성 판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파동이 스로프 웨이브와 유네이티드 스로프 웨이브와 맥시멈 에어리어 웨이브, 미니멈 에어리어 웨이브가 되겠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거동들을 이제 오른쪽 그림에 표시했는데 스피너렛부터 테이크업 지점까지의 각 어떤 지점들에 대해서 그런 트랜지언트 거동들을 이제 표시를 하였고 여기서 A 맥시멈이 전파되는 것 또는 빨간색으로 스로프 웨이브가 전파되는 것을 대략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런 웨이브들의 어떤 그 체류 시간을 계산을 해서 그런 체류 시간과 각각의 TL과 세텔로 정의된 체류 시간과 그 다음에 진동 주기와 결합된 다음과 같은 식을 안정성 판별식으로 제한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R이 변함에 따라서 R의 크기가 변함에 따라서 왼쪽 타임텀과 오른쪽 타임텀의 크기가 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이런 변화는 안정성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계산 방법은 저희가 비선형 과도 응답으로부터 이런 해를 구했는데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이 없을까? 또 이제 리니어 어널리시스부터 간단하게 이제 구하는 방법을 여기서 보완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리니어 어널리시스로서는 이 에어리어와 벨로시티가 더 다음과 같은 퍼러베이션 이퀄레이션의 정리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알파, 베타는 에어리어와 벨로시티의 퍼러베이션 값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리니어 시스템에서는 아이겐 펑션으로 적용할 수가 있고 바로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전파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저희가 계산했던 다양한 웨이브들의 체류 시간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왼쪽 그림은 온셋 포인트 조건일 때
온셋 포인트에서 가장 덴저러스한 모드에서의 아이겐 펑션 값들을 플러스한 경우, 거리에 따라서 플러스한 경우, 이런 경우 알파는 에어리아의 아이겐 벡터고, 여기서 베타는 브라스키의 어떤 아이겐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에어리아가 또는 스루풋이 거리에 따라서 또 한 주기 안에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변화를 거쳐서 변하게 되는지 여기 보시기 하였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저희는 각 키네마틱 웨이브들의 어떤 체류 시간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지 지금 여기 좀 시간 복잡하지만 아이겐 펑션과 아이겐 벡터 그 데이터를 이용하면은 그런 각각 맥시멈 각각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운동학적 파동들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시멈 에어리어 웨이브인 경우 W는 지금 그런 맥시멈 에어리어 웨이브의 속도를 뜻하는데 그런 속도를 이제 접근하면서 지금 체류 시간을 구할 수가 있고요. 특히 그 방사사선의 각 지점에서의 그런 맥시멈 에어리어 웨이브의 속도 같은 거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해서 아이겐 펑션 데이터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식으로 간단화시켜서 저희가 각각 해당되는 시간을 구할 수가 있고요. 또 그때 해당되는 시간을 인크리스 펑션 티오리에 의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루풋 웨이브도 여러 가지 트랜지트 타임이나 각각 지점에 해당되는 스피드도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 특히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이제 오른쪽 편에서 한 가지 예를 보시면은 방사거리에 따라서 이런 A 맥시멈 웨이브의 속도, 그 다음 스루풋 웨이브의 속도를 거리에 따라서 역수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아래 면적이 바로 그 대응되는 웨이브들의 트랜지트 타임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저희는 안정성 기준식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기준식의 트랜지트 타임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부터 저희는 드로우 레이쇼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구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경우에 우선은 이 실성과 점선은 너리니어 어널리시스로부터 구한 데이터이고, 여기서 동그라미와 네모의 어떤 심볼은 리니어 시스템으로부터 구한 각각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온셋 포인트보다 작은 안정한 지역에서는 너리니어 데이터와 리니어 데이터로부터 구한 데이터가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위쪽에 있는 어떤 시간텀이 아래쪽에 있는 시간텀보다 지금 크게 되는 반면에 언스테이블한 리전에서는 지금 리니어 시스템은 너리니어 시스템의 어떤 그런 거동들을 정확하게 이제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트랜지션 타임의 언스테이블한 리전에서 이런 트랜지션 타임의 어떤 비가 역전이 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빨간색이 처음에 붙다가 이 온셋 포인트 주변에서는 두 텀이 같아지고요. 언스테이블한 리전에서는 다시 그게 역전이 돼서 파란색의 어떤 시각감이 다 커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바로 이런 인디케이터 크라이테리언이 바로 그 스테디한 데부터 그 시스템의 오시레터리 비헤이비어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식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경우는 이제 전탄성 PTT 유체로 확장한 경우인데, 지금 왼쪽 그림은 데브라 넘버와 드로우다운 레이쇼에 따른 드로우다운 레이쇼에 대해서 각각의 대응되는 머티리얼 파라미터에 따른 뉴트럴 스테빌리티를 그린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데브라 넘버가 0.06으로 고정돼서 드로우다운 레이쇼를 점점 증가시켜가면서 이런 트래블링 타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른쪽 그림에 비교를 하였는데요. 이 경우 온셋 포인트가 두 군데가 존재하고, 처음에 출발할 때 스테이블, 스테이블로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이쪽 부분은 스테이블한 리전, 언스테이블한 리전, 다시 스테이블한 리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저희가 제안된 인디케이터 식에서의 시간텀들의 크기 비교가 이 온셋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바뀌고 있는 것을 너리니어 어널리시스와 리니어 어널리시스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런 드로우 레전스 인스테빌리티는 슈퍼크리티컬 바이피케이션이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또 몇 가지 키네마틱 웨이브들의 그런 트래블링 타임을 이제 크기를 비교를 함으로써 저희가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 식을 제안하였는데, 이런 식이
스테디부터 오시메트릭 비율을 나타내는 그런 특성을 다 보여줄 수 있고요. 또 리니어 시스템으로부터 구한 이런 인디케이터 식은 너민형 케이스에서 구한 경우보다 훨씬 쉽게 예측이 가능했었습니다. 특히 이런 크라이테리아는 이렇게 본 크라이테리아는 바로 복잡한 이동에서도 쉽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